사서 돈 벌면 갓도연이고 돈 잃으면 양도연 씨입니까? 지들이 좋아서 사놓고 하여간 없는 것들의 푼돈에 더해.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코인. 엄마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마미코인의 개발자이자 CEO인 양도현. 그런 그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다름 아닌 금융감독원 조사실. 마미코인 대단하네요. 3년 만에 1원에서 40만 원이라 저도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가 만든 가상화폐 마미코인을 사고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증가해 이에 금융감독원이 도현과 그의 마미코인을 조사하기 시작한 건데요. The Anchor protocol is offering a tempting 20% interest rate, right? Mr. Yang, how did your recent inquiry regarding indicators of irregular transactions go? Mr. Yang, serious question. Where is the interest coming from? I'll explain later.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뉴욕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앞다퉈 마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야 잠깐만 돈을 벌게 해줘도 지랄 아니어도 지랄.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렇게 궁금해? 도현은 인터넷에서 전 세계 모두가 보는 가운데 니에미를 시전해버리죠. 이 니에미 사건은 실제 모 코인 개발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자신이 만든 코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모 금융 전문가에게 실제로 행한 일인데요. 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화 폭락은 실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유명 코인과 그 개발자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된 픽션입니다. 시가총액 50조 원이 한순간에 99.9% 떡락해 나락가버리기 전까지 온 세상에 천재라고 떠받들던 그 청년 재벌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을 배우 송재림이 연기했습니다. 제가 사기꾼 같아요? 영화 폭락입니다. 입금은 밀리지 않게 드릴게요. 혹시나 조사 오면 도연이 내 사촌 조카라고 할게. 대치동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 없이 도연을 기르는 어머니 옥자는 없는 형편의 아들을 대치동으로 위장 전입시켰고 너 멀리서 다니나 힘들어? 아저 안 멀어요 저. 도현은 그렇게 집에서 대치동까지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데 늦은 밤 집에 가기 위해 학원을 나서는 중 전교 10등이지만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수가 아버지의 차를 타고 하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현이도 이제 가니? 네. 집까지 태워줄게. 타고 가. 걸어서 5분 거리인데요 뭐. 그렇게 멀어지는 벤츠를 한참 동안 바라보는 도현. 5분 거리라곤 했지만 실제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도현이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인데 왔어. 아, 깜빡 잠들었네. 왔어? 술에 취해 도현이 오기도 전에 잠들었던 엄마. 학원에서 친구 부모님한테 근처라도 좀 태워달라고 하지 왜. 애들은 우리 집 대치동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래. 아 그리고 그 옷 입고 집에 오지 좀 환자 냄새나 진짜 별로야.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엄마 옥자가 대치동의 벤츠를 타는 다른 부모들과 비교되는데 그런 도현에게도 희망이자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들을 미국 아이비리그에 교환학생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를 위해 도현은 죽기 살기로 공부한 것인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버클리도 흉고 동문들이 잡고 있대 아버님. 이 정신력 멋집니다. 대단해요. 조쌤. 양도현.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다. 당연히 성적이 좋은 자신이 교환학생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장애가 있는 친구 상수가 도현 대신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죠. 지난 거는 잊고 9월 모의고사 집중하자. 저 이번 프로그램 뭐 장애 가산점 그런 거 있었어요? 야, 양도현 이놈 새끼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돼서. 그렇게 교환학생의 기회를 빼앗기게 된 도현.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기회를 앗아간 상수와 만나는데 야, 장애가 벼슬이냐? 벤츠 타고 다니는 네가 왜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받아? 상수에게 따지는 도현. 그런데
부응해야지.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수가 꼿꼿이 일어나 마치 도연을 장애가 있는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것 마냥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롱하는데 아, 도현이도 있었구나.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상수의 말이 계속 맴도는 도연. 도연은 엄마 옥자에게 자신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지 묻는데 혹시 나한테 기대하는 거 있어? 없어? 어? 기대하는 거 없어? 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다는 엄마. 그래, 기대 부응해야지.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엄마의 꿈도 희망도 없는 말을 듣고 실망한 도연. 도연은 그런 엄마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빨리 그런 엄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도연은 더욱더 공부에 열심히 매진했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저기 새내기인가? 상경계? 네. 혹시 창업에 관심 있나? 그리고 도연은 창업 동아리 면접을 보게 되는데 좋아하는 사업가나 비전 있어요? 스티브 잡스요. 만족을 모르는 완벽주의자? 그런 사람이었기에 지금의 애플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받고 싶은 점이 더 많습니다. 잡스 마음에 들어. 혹시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의료인이세요. 의사? 그렇게 도연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엄마를 성형외과 의사 어머니로 속이고 면접에 합격하여 창업 동아리 빕의 일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멋을 냈어? 아, 나 뭐 동아리 하나 하게 됐어? 돈 드는 거야? 돈 안 들어. 치아파네 치아파. 도현아, 아빠 이제 못 온다. 응? 오래전, 그러니까 도연이 어린 시절에 도연의 아빠는 어떤 일로 도연과 엄마를 두고 멀리 떠나게 되었는데 보여지는 거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 알았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거든. 보여주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만을 남기고 떠났죠.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도현, 양도현, 너 대치동 출신이라며? 넌 어쩐지 기티가 나더라. 너는 충청도? 나 충청도. 농어촌. 그치? 나 충청도에서 나름 개쩔었어. 코딩은 좀 해. 무시하지 마라. 너는 내가 무시 안 할게. 도현은 그곳에서 충청도 출신의 컴공과 알았어. 신입생 강지우를 만나고 친구가 됩니다. 웬 분식이에요? 이렇게 많이. 그러던 일단 어느 감사히 날 받겠습니다. 동아리 선배가 도현과 지우를 따로 불러내는데 후배님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저런 애로사항들이 생기잖아. 다들 알지? 그게 먹지. 야, 이거 좀 쎄한데? 이거 우리가 떠맞는 게 맞는 거야? 이러다가 독박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야, 나만 믿어. 도현과 지우를 불러낸 선배는 알고 보니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국가에서 잘했지. 5천만 원을 받았고 와, 창업 지원금으로 유럽 여행. 돌았나 이 선배?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을. 난 300만 원도 못 쓸 것 같은데. 그 돈을 애초에 지원받았던 목적인 원래 창업이 그럴 때는 아닌 오는 거야.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마구 쓰고 다녔는데 경진 선배가 이 분식 해결하면 우리한테도 한턱 내는 거지? 분식 아니라 분식 회계라고 임마.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과대 계산 지출 이런 것들을 이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야 임마.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똑똑한 도현에게 분식 회계를 지시한 거였죠. 그런데 막상 이 일을 해보니 넌 이 기간에 파리에서 있었던 학술 행사 검색이나 좀. 순건리? 둘이 같이 여행 갔어? 어?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야? 우린 클라이언트의 이익에만 집중한다. 이건 유럽 여행이 아니야. 학술 대회 세미나라고. 도현은 분식 회계에 꽤나 소질이 있었죠. Bonjour, je m'appelle Kyungjin Ha. 경진 선배는 파리에서 열리는 청년 여성 스타트업 IR을 위해 항공권을 끊었어. 근데 문제는 선배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비상사태. 아니, 승관 선배는 불어 가능자여서 통역으로 간 거야. va continuer son discours en coréen, sa langue maternelle.
1박에 530유로짜리 5성급 호텔이네. 숙박비가 아닌 대관비로 바꾸자.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세탁할 영수증 하나가 더 남아있어. 진짜 답 없는 거. 하나로 약 1,300만 원? 야, 가방 하나에? 어떡하지? 이건 메이크업이 안 되는 금액인데. 아, 그거다. 쪼개기 용역. 둘 다 1,000만 원 이하로. 경진 선배 아이템에서 용역 줄 일이 뭐가 있어?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의 시대야.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할 것 같아? 700은 앱 기획 및 UX 디자인 기획, 나머지 700은 앱 개발 및 베타 테스트 비용, 부가세 별도. 와, 말 된다. 너는 코드 짜? 도현은 선배가 1,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지른 걸 앱 개발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 앱 개발을 컴공과 다니며 코딩을 잘한다는 강지우에게 떠넘겨버린 거죠. 그렇게 도현과 지우 콤비는 선배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창업지원금을 날먹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역시 세무회계론 에이스. 고맙다. 이건 수고비. 얼마 안 넣었어. 감사합니다. 아니 먹어. 안녕하세요. 우와, 도연아, 너 진짜 잘하더라. 근데 나 이번에 생각한 건데 우리도 창업 지원 내볼만 하지 않아? 아니 경진 선배도 창업 지원금 5천이나 받았는데 도연이 너 정도 머리면 솔직히 할만하다고 생각돼서. 이번 일을 해결한 것을 계기로 도현과 지우는 자신들도 충분히 창업 지원금을 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경진 선배 분식권을 보건데 창업 지원금은 성공하라고 주는 돈이 아닌 거야. 한번 나라 돈으로 망해보라고 주는 거지.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그런 눈먼 돈. 청년 가산점 창업 지원금 9월 21일 K콘 청년 창업 경진대회 지원서 마감 기간. 이 한 조각에 10,000원이 넘어. 나 계속 먹고 싶어. 계속 먹게 해줄게. 알았어. 조금 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도현과 지우는 본격적으로 창업 지원금 사냥에 뛰어듭니다. 언제 쉬지? 잠깐만 쉬었다 갈까? 12시 지나서 내일 쉬자. 새벽 3시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하늘의 달을 보며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창업 경진대회를 준비한 도현은 하나, 둘, 셋. 파이팅! 바로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냅니다. 이를 시작으로 도현 지우 콤비는 수차례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막대한 창업 지원금들을 타내는데요. 창업 지원과 고위 폐업. 대한민국은 나에게 정말 따뜻했다.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충분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멋있네. 판단력이 빨라. 이 서비스 애매한 금융권 파트너 아이디어보다는 1,000배는 나아 보여. 그렇게 나라에서 주는 창업 지원금으로 여러 많은 사업을 해본 도현은 믿는 한국 구석 블록체인계의 거물 케빈 킴과도 내가 협업하게 되었죠. 내가 지켜보고 있었거든. 망해도 계속 해내는 거. 그거 웬만한 스타트업이 못 해내는 거거든. 괜찮아요, 망해도. 더 망해봐요. 더. 이번 것만 말고. 가능성 봐주셨다고 생각하고 좋은 서비스 만들어내겠습니다. 있네. 눈빛에 도끼. 기대에 부응해요. 양도현, 케빈이 너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있네, 눈빛에 도끼. 야, 넌 아직도 딱 빕 사이즈 같아. 도장 잘 챙겨. 그렇게 연일 승승장구하더니 강지우 공동대표님? 그 인터뷰 같이 안 하세요? 야, 저만 할게요. 이거 좀 치워줘요. 야, 지호야, 나 물 좀 줘. 너 같이? 물 달라고.
근데 좀 나서줘. 신입생 환영회 때 지우를 무시하지 않겠다던 도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민 스타트업 레전드 블록체인 플랫폼 비트인하우스의 케빈 킴 대표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기도 하고 저희가 비전이 굉장히 큰 사업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죠. 그렇게 처음부터 함께했던 공동창업자 지우보다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업가 케빈 킴과 더 울려다니는 도현. 어렵지 사업? 아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거 공부 좀 해봤어? 앵커 프로토콜. 네, 대표님. 도현은 케빈 킴과 더 긴밀한 사이가 되고 이거 하나만 명심해. 돈 벌고 싶은 새끼들한테는 돈 벌어준다는 환상만 심어주면 돼. 응? 그러면 돈이 복사가 돼. 복사기처럼. 참 쉽네요. 몰랐었네 그걸.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코인 마미 코인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돈을 복사기처럼 찍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도현의 마미 코인이 떡상에 떡상을 거듭하고 있던 와중에 지우는 도현의 자리에서 도현의 어머니 옥자의 간호조무사증을 발견하는데 도현의 의사 어머니가 간호조무사 박옥자 씨라는 걸 알게 된 지우. 아이고 이 시간에 사람이 있었네. 심지어 대학생 동아리 시절 미안해요. 아니에요. 여기 이거 도현이 아니 양도현 학생한테 좀 전달해줘요. 도현이는 지금 높으신 분이랑 식사 자리 갔어요. 술 마시나 좀 늦네요. 아 그래요. 그럼 가볼게요. 잠시만요. 도현이네 일 봐주시는 분이죠? 저 이거 교통비라도. 지우는 도현의 엄마 옥자를 만난 적도 있었죠. 괜찮은데? 도현의 엄마가 아닌 지금 도현의 사태를 집 끊겼어요. 부음이 아줌마인 것으로 알고 받으세요. 맞아요.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고 양도현 학생한테 전달해줘요. 야, 좀 늦었다. 케빈이랑 이야기 좀 하느라. 지우는 지금까지 도현이 자신의 출신 배경을 모두 속였다는 것을 알고 도현을 불러내는데 그래서 할 말이 뭐라고?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맛이 좀 별로네. 야, 우리 개발팀 좀 갈자. 회사가 아니라 무슨 동아리 보는 것 같아. 공부도 안 해 애들이 존나 짜증나게. 이해도가 존나 없어. 크립토 커런시 넌 좀 아냐? 아니. 그럼 이제부터 공부해. 야, 강지우. 케빈이 우리한테 투자 결정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 야. 옳다고 멍 때리지 말고만 지우야.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무시할 수밖에 없어. 변한 건 스테이크 맛뿐만이 아니었죠. 도현아, 너네 어머니 있잖아. 도현에게 도현의 엄마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지우. 한편 도현의 엄마 옥자는 도현의 오래된 짐들을 정리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도현이 간직하고 있던 가족 사진. 언제나 엄마에게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대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가족 사진을 소중하게 따로 챙겨 놓을 정도로 도현은 가족을 생각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양도현, 있잖아 너네 엄마. 맞는데? 성형외과 의사. 보여지는 거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 알았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거든. 대치동 출신의 금수저,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의 아들로 모두를 속이고 여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의 갓도현이 된 양도현. 도현에게는 실상 두 명의 마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줬지만 뭐 하나 해준 게 없는
그저 가난하고 한심하기만 한 마미. 그리고 실제 하진 않지만 도연 자신을 금수저 출신의 훨씬 더 좋은 배경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잘나가는 성형외과 원장 마미. 그런 도연에게 있어 금수저를 입에 물려준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 마미가 아닌 이름도 없는 작은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가난한 마미는 그의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하찮고 불편하기만 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만든 코인의 이름, 엄마를 뜻하는 마미 코인. 마미 코인은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고 환상적으로 보여 많은 이들을 현혹하지만 실상은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코인이란 점에서 도연의 엄마와 몹시도 닮아 있습니다. 양도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일확천금의 꿈 그 자체였던 떡상의 아이콘 마미 코인은 그 진가에 대해 어느 순간 조금씩 사람들의 의구심을 사기 시작했고 한두 명씩 스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불법만 아니라면 저 만날 일 없을 겁니다. 또 보시죠. 금융감독원 조사에 Mr. Yang, how did your recent inquiry regarding indicators of irregular transactions go?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마미 코인 질의회까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렇게 궁금해? 마미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질수록 자꾸만 초조해져가는 도연은 결국 니에미를 시전해버리기까지 하는데 난 접는다에 한 표. 뭐 다들 동의하죠? 다들 미쳤어? 양도현 대표님,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실 상품을 판 거야.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여지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그걸 보고서 남들이 다 믿을 거란 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신념으로 삼아 도연은 맨 처음에 대치동 위장 전입부터 금수저 아들의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 아들이라는 환상을 내세웠고 그를 발판 삼아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미 코인으로 정말로 큰 돈을 벌어줄 거란 환상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99.9% 폭락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죠. 부실은 무슨 부실? 우리가 사기꾼이야? 어? 더 가면 한 끗 차이겠지. 지난 4월 이후 양도연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양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도주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양도현 대표.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혼자가 된 도연. 제가 사기꾼 같아요? 영화 폭락입니다. 리뷰에 앞서 고인이 되신 송재림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송재림님은 저를 모르셨겠지만 저에게 배우 송재림은 나름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응원하며 보고 있던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6년 SBS에서 방영했던 우리 갑순이에서 취준생인데 아이 아빠가 된 갑돌이 역의 송재림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해당 드라마가 방영했던 2016년 대학생 때 준비 없이 하나의 아빠가 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육아에 전념하면서 잠시 본업인 유튜브를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송재림 배우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속 깊이 슬펐는데요. 무려 1년 가까이 유튜브를 거의 쉬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한참 잘나가는 다른 채널들이 많음에도 하필 뜻밖의 저에게 송재림 배우의 유작 폭락의 홍보 요청이 들어온 것은 어떤 운명과도 같은 무언가라고 생각해 비용에 상관없이 진행하겠다 하여 이렇게 리뷰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알고 의도하신 바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제게 송재림 배우의 마지막 작품 폭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무한 프로덕션과 현혜리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루나코인 사태를 비롯한 가상화폐 대폭락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주인공 양도연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에 대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리뷰 영상에서는 해당 실존 인물에 대한 평가는 따로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해당 실존 인물의 경우에 실제 대치동 출신의 스탠포드 수학과 출신의 유학파 엘리트였으므로 작중 주인공 도연과는 다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대치동 신화로 일컫는 엘리트들의 숨겨진 이면을 보여주고자 도연을 위장 전입한 인물로 재해석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중 도연이 개발한 코인의 이름이 엄마를 의미하는 마미 코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에서 엄마 소리가 절로 나오는 코인이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이는 실제로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자신과 자신의 코인에 의구심을 품는 글을 올린 금융 전문가에게 니에미를 시전했던 실제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도연에게 있어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찬양하는 환상 그 자체인 의사 엄마는 사실 가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지우고 싶은 엄마가 진짜라는 점이 도연의 자랑스러운 발명품 마미코인과 닮아있어 또한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마미코인이란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마미코인과 도연이 생각하는 그의 엄마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보면 이 작품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껴졌는데 청년 창업 지원금을 타내는 장면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제 실제 경험을 들어 얘기하자면 2010년대 후반 제가 한창 유튜버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TV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하였을 때 지인의 소개로 당시 모 유명 청년 사업가와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년 사업가는 대학생 때부터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현재 나라에 눈먼 돈이 많다며 한 3일 정도 사업계획서를 쓰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청년 창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받아내 마음껏 펑펑 쓰면서 안 걸리는 방법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게 기억납니다. 작중 주인공 도연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비용으로 1,300만 원 명품 가방을 허위로 털어내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비용을 털어내는 방법을 실제로 제가 만나던 청년 사업가가 그대로 말해주었고 이 방법보다 더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여러 소개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에 사무실을 쓰는 것처럼 서류 처리해놓고는 해당 호실을 에어비앤비로 돌려 추가 수익을 쏠쏠하게 버는 시기라던가 말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아니 근데 사업계획서대로 실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증빙이 없는데 국가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물었는데 이 영화 폭락에 똑같이 나오는 대사를 그 청년 사업가에게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어차피 망해보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특정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 얘기는 이만 여기서 줄이고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코인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에이 이건 좀 과장 아닌가? 말이 안 되는데 싶은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바로 저 청년 창업 지원금 부분 제가 진짜 현실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코인 부분 묘사도 약간의 과장이 있을지언정 픽션이지만 완전 허황된 얘기를 보여주고 있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 폭락은 배우 송재림의 연기력 원툴 작품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송재림이란 배우가 관객을 사로잡는 연기력으로 주목받아온 배우는 아니었기에 연기력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거는 기대가 낮을 수 있는데 이 작품 폭락에서는 원툴 주인공으로 성공을 향한 욕망의 화신 막말을 쏟아내는 아나무인의 청년재벌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갑돌이 시절 철없는 빙구 연기를 한 게 송재림 배우의 제일 잘한 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못지않은 좋은 연기, 잘하는 연기를 보여준 작품이 바로 이 영화 폭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재판 중인 만큼 근래에 해당 인물에 대한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우 송재림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감독과 상의 후 실제 해당 인물이 했던 말들을 통해 대사들을 수정하는 등의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화 폭락 배우 송재림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송재림 그가 캐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 송재림 주연의 영화 폭락의 소개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송재림 배우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재림 배우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갑돌이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